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미팅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어, 이게 사실 스카이지지 팀원분들이 뭐 엄청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기본적인 이런 누가 보면 그냥 그림 그린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차트가 그렇게 맞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살아온 6년은 이 그림 그리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후쯤에 아마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시황을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어, 그 시황 드리고 나서 비트가 좀 움직여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스카이지지 얘기를 다시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보면서 해볼게요. 네, 맞네요. 일단 비트코인 이게 일봉이고요. 일봉 먼저 보면은 위에 현재 이 파란색 선을 어쨌든 저항 맞고 있다라는 건데, 이 파란색 선은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최고점부터 지난번에 고점 31.8K일 텐데,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딱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확률상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이번 주 내에 이 파란색 선을 뚫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로 간다면 다시 재차 이게 31.8K인데 이 구간 테스트 하던지 이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검은색 선 보이실 텐데, 이 검은색 선이 지난 저점을 쭉 이으면은 지지선으로 이 검은색 선이에요. 그렇다면 기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35K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다. 혹은 이 청록색 선, 이럴 때는 보통 확률적으로는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의 이 시기에 올라서 저항을 맞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우리가 38K를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는 이 파란색 선을 뚫어서 다시 31.8K를 뚫었다는 가정하에, 위로 간다는 가정하에 이 구간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위아래의 움직임은 또 존재하겠죠. 당장 지금도 아직 뚫은 건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SEC 그레이스케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비트코인 ETF 현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EC가 거절을 했고, 그 최종 거절 때문에 재판을 했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는데 45일 동안의 항소 기간을 두었지만 SEC가 항소를 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번 일주일 이내에 그레이스케일의 SEC에서 그레이스케일한테 어떤 최종 결판이 나요. 법원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SEC가 아니라 법원에서 SEC한테 뭐라고 뭐라고 해라, 혹은 뭐 그레이스케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좋은 결정이 날 것 같고, 또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아크가 좀 유독 다른 회사들보다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보다 더 빨리 이거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달랐어요, 그동안. 근데 아크의 최종 마감일이 1월 10일이고 나머지 블랙락이랑 뭐 피델리티랑 등등해서 걔네는 최종이 원래 3월인가인데 1월 달이 세 번째 SEC가 답변을 주는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아크의 마지막이랑 다른 애들의 세 번째 데드라인이 겹친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 재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빠르면 뭐 12월 혹은 내년에 이제 1월 10일에는 적어도 다 ETF 현물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찬성, 수락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아가지고 살짝 내용이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1월 달부터든지 뭐 그 전에 움직임이, 항상 이슈 전에 이미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올라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4분기가 이 마켓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그 분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아까 주봉을 먼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더리움 주봉이 이제 차트가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스카이지지 분들한테는 따로 여기서 쓰는데, 이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 계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제 개인 계정이고 하나는 이제 저희 법인 계정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법인 계정이에요. 검은색으로 드리는 거는 개인 계정이고, 이 법인 계정에서는 스카이지지 따로 빼놓지 않아가지고 어,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어플을 안 쓰고 이걸 크롬에서 쓰기 때문에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법인 계정에 안 들어가 있다고 서운해 하실까봐. 자, 그래서 좀 보면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더가 좀 올라도 162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맞네요. 드렸는데 그게 이 보라색 선이다. 이 보라색 선은 어
지난 작년에 6월 루나 사태 때 발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악재가 터지면서 이더가 더 아래쪽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더가 저점을 더 많이 찍었어요, 비트보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FTX 때 저점을 딱 찍으면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꼬리로 찍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실패를 한 모습이죠. 실패해서 결국 아래로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 하나의 짧은 저항선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른다 쳐도 여기서 이더는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 여기서 뚫었을 때 사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아래 지지선으로는 뭐 1428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지지선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한 지지선을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제이미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BTC 차트가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맞는 차트예요. 결국 고점을 판독할 때도 혹은 저점을 판독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지난 4년 동안 알트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이걸로 많이 판독을 했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내용을 남겨드렸는데 스카이지지와 AO 둘 다 사실 이제 알트 코인이라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알트 코인의 불장인지 약세장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스카이지나 저기 AO에서도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보면 이런 대칭 삼각 수렴은 사실 이렇게까지 큰 거는 수렴 이후에 나타나는 방향이 굉장히 크게 잡힐 확률이 높아요. 이게 리플에서도 옛날에 봐왔던 차트이고 이더도 사실 이게 작게나마 또 수렴이 이 안에서도 또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보면은 16년 12월에 저점부터 해서 이 18년의 저점, 19년도의 저점, 그리고 20년 코로나 때 빔, 뭐 해가지고 쭉 이으면은 자, 내용을 일단 잠깐 보고 갈게요. 16년 12월 달에는 이더리움이 16년도에 생기고 이땐 제가 시장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7년 이제 3월부터 빗썸이랑 이런 데 가지고 이더리움 엄청 올랐었고 뭐 삼성 파트너십 했다 막 이러면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17년 5월, 6월에서 쭉 올라가요. 이 6월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딱 10분 정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6월 달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업비트가 생기고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당연히 비트코인을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트를 많이 사서 이더가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알트가 더 싸네 하면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알트장에 온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더는 이때 올랐다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이 17년도의 불장만 보아도 사실상 진짜 불장은 거의 17년 9월, 10월부터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점이에요. 그럼 9월, 10월부터면 10월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가 다 오른 게 2017년 12월 18일인데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더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비트랑 약간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이제 이 구간에 알트가 엄청 같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락장 올 때는 더 떨어졌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19년도 반등장에서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점이 더 낮았기 때문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비트랑 똑같은 배율이 올라갔지만 그 전 장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 고점부터 저점까지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똑같이 비트랑 산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시장에 언제부터 다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2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20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쭉 올라서 신고점 이후에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시켰는데 4월 달까지 그게 4월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 시기였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년도 여름 이때는 디파이의 구간이었고 이후에 이더리움이 쭉 보면은 12월 21일 쭉 떨어지죠. 이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는 그 구간 동안 이더리움을 못 올랐던 거고 신고점 찍고 약간 조정 주고 횡보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럴 때 이더리움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 이제 신고점 찍고 더 새롭게 고점을 탄생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조정을 주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4월 14일이 고점이었다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은. 근데 이때 이더리움은 조금 더 가요. 그래서 고점을 찍습니다.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때 12월 달, 21년 12월 장의 마지막에 이더리움이 찍고 저항을 맞으면서 사실 저항이 맞을 때보다는 이때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떨어지고 이때 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러고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저항 지지선까지 한 번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과거에도 사실 한 번 찍었으면 끝일 수 있는데 이 부근들을 찍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청록색 선 어딘가를 찍을 확률이 높고 찍고 반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선을 넘을 때 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빨간색 선을 넘는다면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때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되게 큰 호황기를 맞을 것 같아요. 내 말도 안 되는 호황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점에서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약세이기 때문에 비트가 좀 더 강세라서 양봉으로 도미넌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금요일 날 되게 재밌었던 게 골드, 금이 3.4% 올랐는데 금이 비트코인보다 지금 85% 85% 정도 아마 시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3.4% 올랐다는 거는 비트는 거의 70%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루 만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금요일에 금요일에 금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 좀 기대가 됐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비트가 오늘 좀 올라준 상황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세이고 전쟁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전쟁 역사랑 관련을 해서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보니까 전쟁 때는 항상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해서인지 주식시장은 보합이거나 약세였고 대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런 악재나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서인지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도 좋았던 그런 제가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랑 이 시장도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미팅 언젠지 볼게요. 네, 다음 미팅 때 볼 수 있으면 뵙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